비문증과 광시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문증, 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조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문증은 눈에 뭐가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점 같은 거, 검은 점, 눈동자를 움직이면 검은 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 띠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거나 또 덩어리 같은 게 알맹이 같은 게 뭉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또 한 곳에 몰려 있거나 그 몰려 있는 것이 눈 중심에 몰리게 되면 시력 장애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문증은 크게 3가지로 많이 봅니다. 노화로 인한 비문증,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유리체의 액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액화라는 것은 노폐물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체가 수정체가 있고 유리체가 있고 망막이 있는데 유리체 후반부가 망막으로 붙어있던 부위에서 방이 떨어져 나오면서 액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젤리 같은 유리 같은 모양 안에 젤리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젤리가 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액화라고 그럽니다. 물로 변해가면서 젤리 성분인 단백질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물에 뿌옇게 떠다니는 것, 우리 눈에 뿌옇게 떠다니는 것이 망막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거 이제 노화로 인한 후유리체 박리로 인한 비문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그건 자연적인 생리 현상. 근데 노화로 인해서 우리 노안처럼 오는 증상이라면 떨어져 나오면서 후율이 떨어져 나오면서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는 심하면 망막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몇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광시증 뭐가 카메라 셔터 터지듯이 막 반짝반짝하는 증상이 생긴 다음에 눈을 깜빡이면 반짝반짝한다든가 그런 증상이 있고 또 갑자기 시력이 확 떨어져 버리고 뭐 시꺼먼 것이 갑자기 가려져 보이고 비문증이 심해졌다 그러면 망막에 출혈이나 또 박리 또 열공 이런 것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출혈로 인한 것들은 시꺼먼 색은 점 같은 것이 있으면서 비문증이 많지 않고 점 같은 것이 조금씩 검은 점 같은 게 날아다닌다 그런 경우는 노화로 인한 비문증으로 보고 갑자기 시뻘건 것 같은 것이 뭐가 떠다닌다 양도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 출혈로 인한 비문증. 또 이제 염증성 비문증은 이렇게 엉깁니다. 염증의 특징이 엉겨서 덩어리 같은 게 알맹이 같은 게 막 엉겨서 여기 떠다니고 포도막염이라든가 망막염이라든가 염증으로 인해서 이 생기는 비문증은 특징이 회색 염증 우리 염증 색깔 회색 같은 것이 이렇게 엉겨 다니고 또 많이 뭉쳐 있고 그 심하면 이제 그 눈 가운데를 가리면 눈동자가 안 보이는 눈 가운데 가리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출혈성, 노화로 인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도 원인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광시증을 동반하는 막 반짝반짝하는 광시증을 동반하는 시력 지하장애, 갑자기 뭐 시꺼먼 게 가려 보여요. 뭐가 이렇게 드리워져 보여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몇 개 보였었는데 갑자기 많아지면서 색이 빨간색, 출혈된 빨간색 같은 것이 보인다. 그러면 출혈로 인한 겁니다. 또 시꺼먼 게 이렇게 가려져 보이는 것은 벽지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망막이. 그런 경우는 이제 구멍이 난 경우는 이제 레이저로 이제 땜빵 하듯이 이제 지지는 거고 찢어지거나 구멍 난 것은 레이저로 하는 거고 떨어진 것은 실리콘이나 이런 가스를 주입해서 여기가 이제 가스를 주입하면 이게 달라붙잖아요. 또는 실리콘을 넣으면 달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라붙게 하는데 그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외과적으로 달라붙게만 한 거기 때문에 망막 박리가 된 원인 치료 왜 그게 떨어졌는지 왜 찢어졌는지 그냥 외과적인 치료만 한 겁니다. 구멍 난 거 땜빵하고 찢어진 거 레이저로 지지고 떨어진 거 실리콘이나 가스에서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지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후유증으로 망막이 붓고 망막이 부어오르고 또 시력장애, 시야장애, 시신경 손상이 또 많이 와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망막에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세포,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망막 주변부에 600억 개, 망막 주변부에 1조 개가 있어서 유전자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촉매로 해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러면 또 수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경들이 망막 주변부, 망막 중심부에 있어서 그것이 모아져서 총을 이루어서 대뇌 후두부에 시각 중추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신경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신경 손상도 올 수가 있고 또 광수형체 세포도 떨어져 버렸으니까 제 역할을 못하니까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꾸질 못하게 됩니다.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시증을 동반하는 뭐 번쩍번쩍해요. 눈동자를 움직이니까 번쩍거려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더 번쩍거리는 게 심해요. 번쩍거리기가 심하지는 않는데 뭐가 알맹이가 터지는 것 같아요. 뭐 알맹이가 터지듯이 반짝반짝거려요. 다 신경이 예민한 분이 망막에 자극되는 증상을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약간 떨어지거나 약간 떨어지면 약간 찢어지거나 구멍 나는 거고 심하게 떨어지면 벽지가 떨어지듯이 왕창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광시증 치료와 같이 해야 되고 또 광시증 막 반짝반짝하는 증상과 함께 엉긴 것들이 있다 비문증이 날아다닌다 그러면 비문증 치료를 같이 해서 노폐물들을 없애는 치료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한 비문증으로 인해서 시꺼먼 것이 이렇게 떠다닌다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마가 시꺼먼 색깔입니다. 다시마를 데려서 물로 달여서 먹으면 좋습니다. 다시마. 다만 모든 비문증이 아니라 뭐 출혈로 인한 비문증에는 안 되는 거고 염증성 비문증에도 안 됩니다. 또 뭐 망막이 찢어졌는데 뭐 그걸로 인해 출혈된 피에도 다시마 먹는 게 아니고 노화로 인한 비문증 검은 것이 한두 개 떠다닌다든가 검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눈동자가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 어떤 땐 심했다가 어떤 땐 비문증이 적어진다든가 그런 경우에 다시마를 이렇게 보리차처럼 끓여서 자주 먹으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섬유질이 아까 젤리 같은 것이 액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리체 안에 유리같이 맑은 안에 투명한 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물로 변하게 되면 그 콜라겐이라는 성분들이 안에서 단백질 덩어리를 떠다니게 됩니다. 그때 턱 쏘는 맛이 있는 파인애플이 좀 턱 쏘는 맛이 있으면 자극적인 맛, 위산을 자극하듯이 그런 맛들이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비문증 원인 치료와 함께 다시마를 데린 물들을 좀 자주 드시면 좋은데 다만 다시마는 찬 성질이 있고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는 굉장히 좋은데 설사 잘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마가 찬 성질이고 또 변을 잘 나가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장이 약한 분들은 아주 묽게 먹거나 좀 갑자기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좀 피해야 되고 또 먹을 때도 차갑게 먹지 않고 장이 약한 분들은 따뜻하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